일부에서 몸이 불편한 어머니가 갑자기 사라지신 걸 안 아들은 뒤늦게 요양원에 스스로 가셨다는 말을 듣고 다급히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포커스는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후 김 원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이곳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곳에는 23분의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모두 어머님처럼 스스로 결정을 내리신 분들입니다. 저희는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와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르신들이 짐이 아닌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곳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저희가 자주 찾아뵐 수는 있나요? 물론입니다. 어머님께서도 그것을 원하십니다. 다만 의무가 아닌 사랑으로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그때 복도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원장이 문을 열어주었고 저는 밖을 내다봤습니다. 여러 어르신들이 휠체어를 타고 혹은 지팡이를 짚고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밝은 표정이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저희 방을 지나가다 멈춰 서서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오, 박 여사님, 가족분들이 오셨네요. 아까 텃밭에 심은 상추 잘 자라고 있어요. 내일 같이 보러 가요.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제가 석 달 동안 보지 못했던 그런 미소였습니다. 그래요, 꼭 가요. 저는 그 순간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를 돌보는 것이 제 의무라고만 생각했지 어머니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물어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김 원장이 저희를 정원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고 여러 어르신들이 요양보호사들과 함께 채소를 가꾸고 계셨습니다. 한쪽에는 평상이 놓여 있었고 몇몇 어르신들이 화투를 치며 즐거워하고 계셨습니다. 여기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여기는 어르신들이 그저 돌봄을 받는 곳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취미를 즐기고 친구를 사귀고 여전히 무언가를 배우고 도전하는 곳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른손이 불편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 가족이신가요? 저는 최영수라고 합니다. 저도 석 달 전에 여기 왔어요. 처음에는 제 아들도 반대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이해합니다. 여기 와서 저는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그저 병든 노인일 뿐이었는데 여기서는 최영수라는 한 사람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쿡 찔렀습니다. 어머니도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집에 계실 때 어머니는 돌봄이 필요한 환자였지만 여기서는 박 여사님이신 것입니다. 저희는 다시 어머니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의 짐은 이미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결정을 준비해 오셨다는 것을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여기가 좋으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아,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단다. 너를 낳고 키우고. 그게 전부는 아니야. 엄마도 엄마로 살고 싶어.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어머니는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닌 한 사람의 인간으로 살고 싶으신 것이었습니다. 병든 몸으로 자식들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꿈을 꾸고 친구를 사귀고 무언가를 배우고 싶어 하는 한 사람으로 말입니다. 누나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자주 올게요. 그래도 괜찮으시죠? 물론이지, 하지만 의무감으로 오지는 말고. 보고 싶을 때
와. 저희는 한참 동안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는 여기서의 계획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림을 배우고 싶다고, 친구들과 노래 교실에도 나가고 싶다고, 재활 치료를 열심히 받아서 조금이라도 더 움직일 수 있게 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시작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제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저희는 요양원을 나섰습니다. 어머니는 저희를 현관까지 배웅하러 나오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민준아. 그러니까 이제 너도 내 인생 살아.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함께 있는 것만이 사랑일까? 어쩌면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존중해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어머니가 행복하실 거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후, 저는 다시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말씀하신 텃밭의 상추도 궁금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하자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다른 할머니와 함께 정원에 앉아 웃고 계셨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맑고 경쾌했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듣는 어머니의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저를 보고는 손을 흔드셨습니다. 예전처럼 힘없는 손짓이 아니라 활기찬 움직임이었습니다. 민준아 왔구나. 저기 내가 심은 상추 봐. 작은 텃밭 한켠에 파릇파릇한 상추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그것을 가리키셨습니다. 직접 심으셨어요? 응, 김 원장님이 도와주셨어. 한 손으로도 할 수 있어.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필요했던 것은 제 헌신이 아니라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다는 것을요. 김 원장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어머님께서 요즘 재활 치료를 정말 열심히 받으세요.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감탄하실 정도입니다. 목표가 생기니까 의욕이 다르시다고 하더군요. 목표요? 어머니가 수줍게 웃으셨습니다. 크리스마스 때까지 지팡이 짚고 혼자 걷는 거 보여주고 싶어.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목표를 세우시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꼭 해내실 거예요. 우리는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식당에는 다른 어르신들도 모여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한 분 한 분 소개해 주셨습니다. 최영수 할아버지, 정순자 할머니, 이만수 할아버지. 어머니는 이제 이곳의 일원이 되어 계셨습니다. 식사 후 저는 어머니와 단둘이 산책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휠체어를 밀며 요양원 뒤편의 작은 숲길을 걸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민준아, 네, 어머니. 고마워 이해해줘서. 제가 감사하죠. 어머니께서 용기를 내주셔서요.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엄마가 여기 온 건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오히려 너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야. 그 말의 의미를 저는 이제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 그리고 당신 스스로도 자유로워지기 위해 이 선택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알았어요. 진정한 사랑이 뭔지. 요양원을 떠날 때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어머니는 정원에서 다른 할머니들과 함께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웃고 계셨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삶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밀렸던 프로젝트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달 후, 저는 소개팅을 나갔습니다. 3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수진이었고, 우리는 금방 친해졌습니다. 첫 데이트에서 저는 그녀에게 어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어머니의 선택이었다는 것을요. 대단하신 분이네요. 자식을 위해 그런 결정을 내리시다니.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머니의 용기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당신도 대단해요. 어머니의 선택을 존중해 주신 거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위해 한 가장 큰 일은 돌봐드린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결정을 존중해드린 것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형이 미국에서 돌아왔고 우리 가족 모두가 요양원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걷고 계셨습니다. 비록 몇 걸음에 불과했지만 어머니는 스스로의 힘으로 걷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우리는 모두 환호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성취감의 눈물이었습니다. 해냈어. 내가 해냈어. 그날 저녁 우리는 요양원의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정순자 할머니, 최영수 할아버지와 함께 캐럴을 부르셨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어눌했지만 그 안에는 생기가 넘쳤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저는 어머니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야, 민준아, 엄마가 대단한 게 아니라 기회를 준 이곳이 대단한 거야. 하지만 결정을 내리신 건 어머니잖아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엄마도 용기가 필요했어. 하지만 더 용기가 필요했던 건 너희를 믿는 거였어. 너희가 엄마 없이도 잘 살 거라고.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는 잘 살고 있어요.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 덕분에 우리는 더 행복해졌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는 것과 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 그 사이에서 우리는 종종 혼란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제가 배운 것은 진정한 사랑은 때로 놓아주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라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합니다. 석 달이 더 지났습니다. 봄이 왔고 어머니의 텃밭에는 새로운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요양원을 방문합니다.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와 수진이 약혼을 했습니다. 수진은 어머니를 처음 뵙던 날부터 어머니를 좋아했고 어머니도 수진을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약혼식 날 어머니께서 지팡이를 짚고 스스로 걸어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그 선택이 얼마나 옳았는지를요. 민준아, 행복해라. 엄마는 이미 충분히 행복해. 어머니의 얼굴에는 평화로움이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짐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의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수진이 물었습니다. 당신 어머니 정말 멋지세요. 나도 나이가 들면 저렇게 용감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리도 지금부터 준비해야겠네요.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우리 때문에 희생하지 않도록 맞아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고 아이들은 아이들 인생을 살아야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단순히 효도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에 관한 것이었고 사랑에 관한 것이었으며 자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요양원에서 가장 활발한 분 중 한 명이 되셨습니다. 그림 교실을 다니시고 노래 교실에도 나가시며 심지어 새로 오신 어르신들의 멘토 역할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어머니를 만나러 갈 때마다 놀랍니다. 어머니는 계속 변화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시고 새로운 도전을 하시며 새로운 꿈을 꾸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는 어머니께서 그림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하셨습니다. 한 손으로 그린 그림이었지만 그 안에는 생명력이 넘쳤습니다. 제목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전시회 오프닝 날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의 그림 앞에 섰습니다. 한 관람객이 물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신 분이 78살이라고요? 그리고 뇌졸중 환자시라고요? 김 원장님이 자랑스럽게 대답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 여사님은 1년 전에 저희 요양원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림을 시작하셨죠? 놀랍네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이런 걸 두고 하는 거군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어머니는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시며 하루하루를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머니는 화가입니다. 비록 아마추어지만 당당한 화가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머니, 1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똑같은 선택을 하시겠어요? 어머니는 주저없이 대답하셨습니다. 물론이지. 물론이지. 왜요? 인생은 짧아 1년 1년이 아깝거든.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어머니께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입니다. 어머니의 새로운 시작이고 저의 새로운 시작이며 우리 가족 모두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몸이 불편한 78. 새 어머니를 아들이 갑자기 데려간 곳. 그곳은 감금이나 유기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자유의 공간이었고 재탄생의 무대였으며 새로운 꿈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한 것은 아들이 아니라 어머니 자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피해자가 아니라 주인공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한 용감한 주인공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가족을 돌보며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혹은 가족에게 짐이 되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서로를 믿고 각자의 길을 가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리고 나이는 끝이 아닙니다. 78살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도전하는 용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께서 요즘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저는 이 말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늦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이 이야기의 포커스는 요양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오늘도 어머니는 요양원에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텃밭에 물을 주시고 그림을 그리시고 친구들과 웃으시며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제 인생을 살아갑니다. 더 이상 죄책감 없이 어머니를 향한 사랑과 감사함을 가슴에 품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은 답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각자의 행복을 응원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라는 것을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행복이 다른 누군가의 희생 위에 있지 않기를, 또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누군가가 희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